네, 경기도 고양시 갑 김성혜입니다. 캄보디아 사건 관련돼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련 사건 처리에 있어서 경찰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 지금 뉴스부터 좀 보고 오시죠. 범죄 소굴에 갇혀 도시락 배급을 했던 김 씨는 이동을 튼타 탈출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지만 퇴근 중인 직원이 해준 건 가족에게 연락한 게 다였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귀국한 뒤엔 서울의 경찰서를 찾았지만 피해 신고조차 어려웠습니다. 선뜻 사건을 맡는 곳이 없었던 겁니다. 모집책 활동지로 추정되는 부산의 수사기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올해 1월에야 처음으로 경찰에 피해 사실을 진술했습니다. 모집책 박 씨의 다른 범죄 혐의를 수사하다 연락이 닿은 거였습니다. 전국으로 뺑뺑을 돌려요, 경찰이. 사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 김 씨가 어쨌거나 이 범죄 조직에 탈출해서 금요일 저녁 무렵에 대사관에 도착했는데 이 당시에 맞이했던 그 모 경정이 퇴근 시간이니까 월요일에 오시라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옆에 있는 다른 대사관의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서 이틀치 숙박비를 얻어갖고 어디 모텔 이런 데서 묵다 월요일에 신고를 했다는 건데요. 이때 이제 어머니랑 통화는 됐어요. 그럼 어머니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분이 노원구에 계시는 분이거든요. 노원경찰서를 갔습니다. 근데 노원경찰서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저기 담당자도 없고 외국에서 벌어진 일이고 저희가 신고를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정말 답답한 일인데요. 이 김 씨가 캄보디아로 출국하기 전에 가해자 박모 씨로부터 감금, 특수협박, 대출 사기, 휴대폰 차명 개통 등을 당한 다음에 금융채무 독촉이 이어지고 형사사건을 휘말리게 되자 박 씨가 김 씨한테 한 캄보디아 가서 한 2주만 좀 가서 고생하고 와라. 일하고 오라고 강요해서 출국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 박 씨에 대해서는 국외 이송 유인죄, 사기, 감금, 특수공갈, 협박, 정통법 위반 등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걸 가지고 나중에 결국 신고하러 갔는데 노원경찰서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이번에는 이 피해자 담당자가 갔습니다. 이 담당자가 갔을 때 피해자가 갔을 때 변호사를 데리고 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신고를 받아주지 않으면서.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 직무 집행법 제2조에는 경찰관의 직무로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범죄 피해자 보호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거 당연한 얘기죠? 예. 자, 그런데 탈출을 하고 나서 밤에 갔는데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가 없고 관할도 아니고 증거도 없으니까 방법이 없다고 돌려보내고 다음날 민원실에 또 찾아갔는데 또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외국에서 아들이 이렇게 이 꼴을 당했는데 대한민국 경찰은 아예 신고조차 받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게 지금 진술만으로도 국민이 해외 유인되어 감금되었다는 범죄라는 걸 인지했으면 인지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저런 과정을 거쳐서 피해자가 돌아와서 신고를 하니까 이번엔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장을 제출하라고 한 겁니다. 아니 대한민국 피해자는 변호사 선임할 돈 없으면 경찰에 신고도 못합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분리하니까 경찰이 법적으로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변호사를 대동한 신고만 받아주고 있는 겁니까? 이건 너무 비정상인 것 같아서 정말 드릴 말씀이 없는데 보시는 것처럼 범죄 현장의 지도, 그다음에 그 용의자들과 텔레그램 대화, 이런 가해자들과의 대화 증거까지 들이밀었는데도 이랬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을 보면요. 이 사람이 결국 더 이상 노원서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10월에 이 김 씨가 자기가 원래 거주하고 있던 부산에 있는 경찰서에다가 인지수사를 해주길 요청을 했는데 부산서도 2개월이나 시간을 끈 다음에 다른 큰 사건이 있어서 못하게 되겠다고 변호사에게 통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결국은 경찰의 인지수사는 안 된다고 보고 부산지검에 직고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산지검이 연재사의 사건을 배당했는데요. 연재사는 또 뭐라 그랬겠냐 하면 자기들 할 일 아니라고 타관으로 이송을 했는데 충남경찰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서 이 가해자 박모 씨가 다른 사건에 연결돼 있어서 충남경찰서에 처음으로 진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기는 일은 뭐냐 하면 캄보디아 건에 대해서만 충남경찰청이 받아들이고 나머지 사기, 감금, 협박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한테 경찰이 고소를 취하라고 종용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다 재고소를 하는데 재고소를 할 때는 사건별로 관할을 쪼개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협박은 부산 금정, 감금은 부산 연재, 끌고 다닌 것은 전국 각지, 사기 대출은 경기도 부천, 담보 부동산 물건은 서울 강서. 이걸 쪼개서 신고하는 게 말이 됩니까? 경찰이 이렇게 해요, 일을?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결국 범인의 원래 주거진 창원 서부서에 가서 특수협박 사기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이번엔 창원 서부서에서 뭐라 그랬는지 줄 아십니까? 자, 우리하고 직접 관련된 사건은 몇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고소를 접수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편으로 고소장을 반송하겠다. 노원사에 고소하라. 아니,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에 다른 서로 이관한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봤어도 등기로 고소장을 돌려보내고 고소를 거부하는 건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사건은 지금 노원서를 거쳐서 이번에 또 부산 금정경찰서로 가 있습니다. 자,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 일선 경찰의 사건이 많거나 복잡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신고를 받아주지도 않고 고소장을 위법하게 발령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직무대행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건은 접수돼서 다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제가 지금 지적하신 드린 말씀은 하나도 안 들으신 거예요? 아니, 접수가 들었습니다. 됐죠? 예. 접수가 인제에서 경찰서에 갔다가 서울 노원서에 갔다가 충남에 갔다가 창원에 갔다가 사건을 반려했다가 등기까지 돌려보낸 상황이 됐는데 이게 지금 사건이 접수가 돼서 처리가 있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 예, 어이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원서와 관련돼서 얘기를 하나 더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그 뉴스 좀 보여주시죠. 3천여만 원어치 비급여 비타민제가 과잉 처방된 정황이 확인됐고 특히 한 전공의는 1년간 1,080만 원어치 접대를 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노원경찰서는 처음엔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보자의 신고로 국민권익위가 재수사를 권고하자 수사가 다시 재개됐는데 정작 비타민제 처방은 빠진 채 접대 액수가 적은 다른 의약품 처방으로 처벌이 이뤄진 겁니다. 이에 대해 노원서는 비타민제 처방 의혹도 수사했지만 전공의들이 진술을 바꿔 혐의가 입증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했다 안 돼갖고 국민권익위 갔다가 경찰 또 무혐의 처분을 다시 국민권익위에 재신고를 해서 결국 유죄받은 사건인데 이건 2006년에 네, 아까 전에 그 방송 보여드렸는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신경외과 관련된 이야기 보셨죠? 예. 리베이트 보고도 받으셨을 예, 테고요. 예. 신경외과 A 교수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전공의 입원 환자 428명을 대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2억 4천만 원어치 비타민제 9가지를 처방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보고도 하고 그 전공의 4명으로부터 자필 반성문도 받고 모든 증거를 갖췄는데 노원서가 9월에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권익위에 이 교수가 신고를 했습니다. 권익위가 경찰이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했느냐? 이게 구로경찰서에 배정됐는데 또 노원서로 갔습니다. 2023년 1월에 노원서가 한 달 만에 불송치 결정을 또 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 교수가 보니까 비타민에 대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고 무려 2억 4천만 원어치 비급여 리베이트 건입니다. 그래서 권익위에도 문제 제기를 하고 서울청에도 문제 제기합니다. 서울청은 뭐라 그랬을까요? 서울청 뭐라 그랬어요 그때? 모르세요? 서울청은 문제 없다 이러고 넘어갔습니다. 권익위가 봤는데 야 이거 재조사해야 되겠는데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노원서가 다시 재조사를 합니다. A 교수가 노원서에 가서 조사하고 진술하고 리베이트로 1,080만 원 받은 자술서까지 다 내고 본인이 아니라 그 전공의가요. 안과 리베이트까지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10월에 수사 결과 통보서에 역시나 비급여 비타민은 딱 빠지고 그냥 넘어간 겁니다. 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이 사건? 아세요? 예, 서울청에서 그 불이건한 부분에 대해 서울청에서 사실 확인 중에 있었는데 지금 고발장이 엉뚱한 얘기 하지 마세요. 서울청에 뭘 사실을 확인하래요. 아무 문제 없다고 넘어가고 권익위에서 재수사를 권고해갖고 해봤더니 결국 전공의들을 기소 의견을 송치해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벌금을 문 겁니다. 서울청은 문제 없다고 했고요. 권익위가 한 거예요. 지금 경찰, 검찰의 수사지휘 안 받고도 잘할 수 있다고 하지만 뭘 제대로 합니까? 권익위만큼도 판단이 안 되는데 그놈의 노원서에 왜 자꾸 갖다 줍니까? 이 상계백병원이랑 노원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모든 사건을 노원서에 던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A 교수가 증빙 자료까지 다 제출했고 지금 보이시죠? 그 자필 반성문 보시면 여기에 매달 90만 원어치씩 12개월 동안 1,080만 원 받았다고 자필 진술까지 했습니다. 자, 이랬는데 경찰은 뭐라 그랬냐면 전공의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라 그러던데요. 이러고 무혐의 처리를 한 겁니다. 결국 이 노원경찰서가 1,080만 원 리베이트를 포함시켰으면
이 전공의는 자격 정지 6개월의 죄를 받았을 것이고요. 이 인재학원과 병원 같은 경우도 과징금이나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사안이었는데 병원이 A 교수한테 사건을 덮으라고 메일도 보내고 통화도 존재하는데 이거 다 보냈는데 경찰이 다 덮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경찰이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비타민 관련돼서는 증거도 있고 자술서도 있고 재료가 다 들어있는데 이거 무혐의라면 무혐의 처분 통보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무혐의 내용에도 빠져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혐의 처분서를 냈어야 되죠? 비타민 문제가 없으면. 예. 근데 없습니다. 처분서가 없어요. 경찰에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고 자백 진술까지 있는 사건에서 처분 없이 기록에서 누락하면 은폐이고 고의가 인정되면 형법 122조에 따라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노원 경찰서와 관내 백병원이 어떤 커넥션이 있는지 대행님이 책임지고 파헤쳐 주셔야 되고요. 이 면담하는 과정 보니까 병원 사무국장이 A 교수한테 A 교수가 경찰에 계속 연락한다는 이야기를 경찰로부터 들었다는 발언까지 합니다. 경찰이요 수사 기록을 심지어 병원에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국수본의 이 교수가 다시 비타민 문제로 고발을 했는데 국수본 이 사건 어디다 줬겠습니까? 또 노원서에 줬습니다. 또 노원서에. 무슨 생각으로 하시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경찰이 얼마나 기강에 해해져 있는지 다른 사건 한번 보겠습니다. 범죄 혐의로 입건이 될 경우에 검찰에서 불송치되는 비율이 검찰을 불송치하는 비율이 26%인데 경찰청 공무원은요 65% 불송치합니다. 가족 감싸고 돌기죠. 그래서 왜 이렇게 불송치 비율이 높습니까, 대행님? 저희가 그 제 식구 감싸기를 한 것은 아니고 경찰이 업무 특성상 자,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아서요. 예, 예. 제가 폭력 다 빼고 그다음에 이 지능범죄 다 빼고요.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 범죄만 1.5배가 일반 피의자에 비해서 높고요. 절도 혐의로 입건된 경찰관의 불송치율은 52.3%로 전체 피의자의 5배에 달합니다. 폭력을 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제 식구 감싸기라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찾아주시고요. 그리고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 경찰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어떻게 철저하게 할 것인지 의원실을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찰 공제 이사장님께 마이크를 좀 하나 주시겠습니까? 도로교통공단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앉아 계시면 됩니다. 맨 마지막에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도로교통공단 관련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북 면허 시험장에서 2023년 4월부터 25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을 했습니다. 결국 현대자동차에 가서 면허증을 발급해 준 거죠. 일종 대형 면허 소지자 267명에 대한 적성 검사와 면허 갱신을 했는데요. 신체 검사할 때 의사한테 받아야 되는데 민원실 운영 담당자가 면허 시험장에 상주하는 경찰 공제 소속 의사와 간호조무사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간호조무사만 동행해서 신체 검사를 시행한 다음에 그 다음 날 검진하지 않은 의사에게 날인을 받았습니다. 이 자체가 의료법 위반 교사 행위이고 신체 검사 없는 불법 면허를 발급해 국민 안전을 위험하게 처한 중대한 위법으로 보이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면허증이 다 나간 겁니다. 김희중 이사장님, 도로교통안전전문기관이라는 공단인데 검증이 안 된 운전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해서 도로에 수백 대 무면허 대형 트러블이 돌아다니게 한 거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무면허라고 좀 보기는 아직 그렇고요. 어찌 됐든 간에 동기는 이제 국민 편의를 위해서 출장 면허를 한 건데. 근데 제 말씀의 요지는 예. 간호조무사가 아니라 의사가 신체 검사를 했는데 안 했다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사장님이 그렇게 인식하고 계시니까 레드리스트에다가 내부 익명 신고를 했더니 돌아온 답변 보시죠. 아니라면 극치입니다. 시험장 자체적으로 교양 및 개선해야 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계속된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9월 11일에 있어서야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23년 4월 26일부터 무려 2년 동안 면허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차량들이 돌아다녔다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의원실에서 면허 효력 및 하자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급하게 9월 29일, 30일, 10월 2일, 10월 10일 이번 달 얘기하는 겁니다.
267명의 면허 갱신자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지금 실시한 거예요. 지금 뭐 별 문제가 없었던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2년이나 지나서 다시 실시된 신체 검사로 면허 발급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 것인지 전 매우 의심스럽고요. 재실시된 신체 검사에 이때 문제가 됐던 의사, 즉 조무사를 대신 보내고 다음날 사무실에서 날인만 하셨던 의사가 출장에 나갔는데 본인이 잘못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서 하면 신체 문제가 있는 사람 잡아냈겠습니까? 이거 당연히 다른 의료기관을 통해서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의원실을 지적하고 나서야 지금 공단에서 경찰청에 운전면허기 알렸다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심대한 불법을 저지른 직원 2명에 대해서 감봉 1개월, 경징계하고 1명의 견책 처분을 거쳤는데 너무 미미한 문제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지적하겠습니다. 징계 당사자 1명은 감사 과정과 징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이 문제를 간호조무사하고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문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게다가 조작을 회유한 문자까지 보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한 감사가 징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 전수조사를 이번기에 했다고 들었는데 결과를 좀 의원실이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찰 공대회 이사장님, 그 공대회에서 감사 진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결과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경찰청장 대행님, 이 예. 면허 부신 발급 하자 치료가 별 문제가 없다는 이사장님 태도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경찰 잘 들여다보고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드립니다. 네.